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자, 요즘에 그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의 열풍이 부동산 시장에도 불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니까 퇴근을 하고 집에까지 빨리 와야 되잖아요. 즉 교통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또 집에 와서는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겨야 되니까 주변에 공원도 있어야 되고 생활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입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부동산 투자는 교통과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오늘도 교통과 입지 좋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의 첫 번째 코너죠.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조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저희가 전화번호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실 수 있는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54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고요. 자, 문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16-4455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유광수 이사님, 저도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뭐 철길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이와 관련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 금천구청역 역사 주변에 LH공사에서 최근에 어떤 개발 계획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 개의 기관이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지금 이번 주에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끈따끈한 보도 자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재테크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타이틀은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파급 효과 이런데요. 금천구청역은 서울 시내 여러 가지 역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노후화된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주변에 연탄 공장도 있고 폐저유조 부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LH공사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11월 27일 날 보도자료로 이렇게 똑같이 발표를 한 내용을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담당 부서가 청년주택계획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LH공사에서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천구청 역사를 개선을 하고 그 주변에 유휴부지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세 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LH공사 그리고 금천구, 코레일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MOU를 체결을 해서 계속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가시화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근의 그 폐저유 부지의 청년 대상 주택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개의 기관이 이제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라는 큰 틀은 뭐냐면 LH공사는 그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들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허가 관청이기 때문에 금천구에서는 인허가 관련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코레일 관련해서는 금천구청 역사 주변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보도자료 관련돼서 업무 협약식 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LH공사, 그다음에 금천구청장, 그리고 코레일의 주 업무 담당자 이렇게 세 명이 해서 내용들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아마 이 정도까지 협의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그 뒤에는 계속해서 내용들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금천구청역 역사인데요. 아마 사진 보시면 시골에 이렇게 가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오래된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처럼 서울 시내에 지금 이렇게 노후화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 시내에서도 이렇게 오래된 역사는 없고 81년도에 지금 건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약 한 4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주택들 그리고 저평가대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이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지도 사진인데요. 상황들을 보시면 지금 금천구청역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큰 틀을 보시면 금천구청 역사
왼쪽으로는 경기도의 광명시고요. 우측으로는 지금 이렇게 서울시의 금천구입니다. 그래서 금천구 지역은 서울 시내에서도 낙후되기로도 유명하고 실제로도 전체적으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롯데건설에서 개발한 한 4,500세대 정도는 30평대 기준으로 한 8억대 정도가 되니까 만약에 금천구 내에서 금천구청의 호재를 보시면서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약 한 3억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금천구청역 주변에서 아파트에 투자하시고 싶은데 소액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서 이렇게 다리만 건너면 경기도 광명시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내외로도 그 아파트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지금 신안산선이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금천구청과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과의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사실 입지적으로는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재건축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땅을 사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니까 보도 자료를 보시고 그러면 내 자본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떤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개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금천구청역이 개발이 됐을 때 그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유광수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금천구청역과 관련된 정보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정보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9호선 공항시장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1호선 독산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13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부동산 정보가 준비되어 있네요.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다중주택하고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방화동에 위치한 다중주택부터 한번 정보를 살펴볼까요? 네, 그 방화동의 다중주택,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가고요. 원룸이 지금 20개가 포함되어 있는 미니 꼬마 빌딩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룸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 지역이 위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물건지를 기준으로 해서 9호선 공항시장역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가 걸리고요. 김포공항역은 여러 가지 역들이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의 역이 환승을 하고 있는데요. 공항시장역과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원룸 수요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측으로는 지금 마곡지구가 한창 개발 중이기 때문에 고임금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강서구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 물건지에서 김포공항도 있고 그다음에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9m 도로하고 6m 도로 코너기도 하고요. 전체 매매 금액이 건물의 매매 금액이 18억 6천만 원인데요. 나중에 월세 수익률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세로 맞추시면 투자 금액이 아주 소액으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입지를 좀 확대를 해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시장역과 가깝고 지금 왼쪽에 있는 김포공항역에 상당히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역이 여기에 있고요. 현재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다니는데요. 지금 대곡 수사선이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개통을 예정이고 그리고 김포도시철도도 2019년, 그러니까 내년에 바로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역은 5개의 라인이 환승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좀 미래를 보시고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물건지 주변으로는 방화와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 있어서 실제로 신축 허가가 안 나는 섹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셔서 나중에 어떤 희소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여의도 주변 지역에 공실이 난다, 오피스 공실이 난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여의도 오피스 공실률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를 보시면
마곡지구가 1번이고요. 2번은 이제 금천구에 있는 쥐밸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오피스텔의 임대료들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김포공항하고 그리고 서울 그 식물원이라고 해서 마곡중앙공원이 지난달 10월 달에 일부가 개장을 했고요. 내년에는 전체가 다 개장을 할 얘기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내에서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의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지금 물건지하고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꼭 임장으로 활동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곡지구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식물원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물건지는 마곡지구하고 좌측에 있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화동 지역이 서울 시내의 변두리가 아니라 마곡지구하고 김포공항의 사이에 있는 아주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큰 흐름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LG 사이언스 센터들은 많이 입주를 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큰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개발, 마곡지구의 전체 개발을 보신다고 하면 한 20%에서 30% 정도뿐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라고 해서 내년에 지금 착공 예정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내에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중에서도 규모가 손꼽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는 주로 강남 쪽이라든지 아니면 강동구 쪽에만 버스터미널이 있었었는데 강서구에 이렇게 버스터미널이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물건지는 바로 버스터미널과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호재이고 아마 1인 가구의 유입들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소액으로 통물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꼬마 빌딩을 나는 하나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기회니까요. 꼭 현장에 오셔서 답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꼬마 빌딩을 나도 한번 소유해 볼 수 있을까 궁금증이 자아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생겼고 또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전체 건물이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2층, 3층 해서 총 4개 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번 달 11월 달에 막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부 세대들은 임대도 좀 맞춰졌습니다. 그만큼 그 주변의 어떤 유동인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9m 도로, 6m 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고 대지는 17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약 한 52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인근에 있는 집가들이 많이 상승했는데 건축주가 이 그 토지를 사셨을 때는 한 1년 반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렴한 금액으로 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오셔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아, 물건이 좋구나 안 좋구나 좀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CCTV가 각 층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그리고 전자레인지까지 다 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포공항 주변 그리고 마곡지구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실률이 없을 만한 건물이니까요.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말씀하셨던 게 꼬마 빌딩을 투자보고 싶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매매 금액은 18억 6천만 원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계산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룸이 지금 20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억 정도를 약 계산을 하면 원룸 하나당 9천만 원 정도로 나눠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곡지구 주변에 원룸 오피스텔들 가격대들을 보시면 1억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원룸 하나씩을 여러 개를 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제가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월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를 824만 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을 안 하시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6% 약간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그 정도면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것도 임대료를 지금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고요. 월세로 다 맞췄을 때는 그렇고 전세로 전체적으로 다 맞춘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이 한 3억 미만대로도 전체 건물 다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현장에 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계획하고 임대를 전세로 놓을지 월세로 놓을지 반전세로 놓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를 하셔서 하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다중주택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는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에요. 과연 이 오피스텔은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네, 이제 금천구 하면 예전에 낙후된 이미지 아니면 구로공단 이런 이미지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쥐밸리라고 해서 최근에는 아주 대형 빌딩들이 많은 곳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밸리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속하는 곳이 지금 금천구에 있는 쥐밸리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일단은 마음속에 두시고 좀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건지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파란색 점선으로 표기해 놓은 것은 시흥대로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 그다음에 구로구, 영등포구 이런 지역들은 시흥대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착공 예정인 신안산선하고 이렇게 두 개의 축이 가격대들을 계속해서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지가 신안산선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통적으로는 지금 현재 물건지하고 가까운 곳은 1호선 독산역인데요. 독산역과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걸리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길 신독산역 예정지와 물건지하고는 한 도보로 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교통 호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한창 공사 중이고요. 지금 물건지에서 바로 밑에 보시면 시흥 IC가 있는데요. 시흥 IC에서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작년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석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도 보시면서 입지적인 특징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지는 지금 상업지역 내에 속해 있거든요. 그리고 상업지역 내에 속해 있고 그 바로 옆에서부터는 2종 주거지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적으로 정남향이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광이 전혀 막히지가 않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을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쥐밸리 산업단지도인데요. 계속해서 쥐밸리를 강조드리고 있는데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고 2단지 쪽이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6만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23만 명, 25만 명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천구가 쥐밸리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금액은 저렴하면서 임대가, 월세가는 높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니까요. 진짜로 높은지 이런 것들을 꼭 임장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고 서울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큰 규모의 공사니까요.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감도처럼 상습 정체구역이었던 지역들이 지하화되거나 아니면 공원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가치가 있는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물건지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신안산선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안산선 신독산역 개통 예정지하고 이건 지금 지구 단위 계획도에 있는 사진 그대로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지하고는 상당히 가깝고 요 라인까지가 딱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물건지는 상업지역 코너에 있고 정남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바로 이종 주거지역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정남향의 호수가 계속해서 채광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금천구에는 공군 부대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지는 지금 시흥대로가 이렇게 있고 물건지는 한 요 정도에 있는데요. 신안산선이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이 공군 부대가 장기적으로 사이언스 센터하고 IT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로 개발이 될 예정들이 다 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임대사업자들 보통 요새 8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아마도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변 지역과 그리고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사실 실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오피스텔은 또 내부가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좀 젊은 분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건물 특징과 가격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11월 달에 준공이 났고요. 전체 13층 중에 9층입니다. 그리고 정남향이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방들이 다 거실, 방 이렇게 다 정남향으로 향해 있고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고 보통 요즘에 공급되는 투룸 오피스텔들은 전용 면적이 10평, 10평 미만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전용 면적이 실제로 12평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구조가 아주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보시는 체감 면적들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현장에 오셔서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옵션은 무인 택배함, 그다음에 에어컨, 인덕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남향으로 장기적으로 막히지 않는 곳이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도 중요할 텐데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걸 또 월세로 했을 때의 임대 수익, 또 전세로 했을 때 임대 수익 뭐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매매 금액은 투룸 오피스텔인데 2억 1,900만 원입니다. 네. 아마 인근에 와서 보시면 비슷한 규모의 물건들이 2억 4천만 원, 5천만 원대 물건들도 있을 만큼 아마 시장 조사 해보시면 가격대가 괜찮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임대가 예상되는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약 한 1,4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 투자금이 1,4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 수익률들을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 정도를 받으시려면 타 지역들, 서울시 내에 있는 타 지역들은 아마 2억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의 매매가가 되어야지만 이 정도 월세를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월세 수익률들이 5% 됐다가 지금 4% 정도까지 투룸 임대 수익률을 떨어졌는데 이것은 5%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어떤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실수요층에게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물건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들어봤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혹시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가시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 단계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금천구청 관련해서 전화하시면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서울시의 건설 알림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물건지의 가격들 이런 것들 짚어보시고 투자하시면 아마도 성공 투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뭐 어떤 투자에든 유의할 점을 또 말씀해 주신 거긴 한데 조금 전에 그 첫 번째로 소개해 주셨던 방화동에 있던 그 꼬마 빌딩 있잖아요. 네. 이건 또 워낙 그 건물 한 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좀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중주택 그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방수하고 결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지하 공사하는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얼마나 공사가 잘 됐는지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지하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화조가 좀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화조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 분들은 그냥 와서 보시면 방의 인테리어가 어떤지 이런 것들만 보시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조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였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